뭐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막대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삐에로 아저씨가 이렇게 누르고 있네요. 자, 이 아저씨의 무게는 EMG예요. 요거리의 X를 찾는 게 문제인가 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물체가 있는데 이제 아시겠어요? 이 물체의 무게는 어디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누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3m가 눌러요. 요 거리가 2분의 1D예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막대기도 무게 있는 거 아세요? 네, 막대기 무게가 M인데요. 막대기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5D예요. 그러니까 2.5D에 이 막대기의 무게가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기의 무게가 mg만큼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받침점이어야 되는데 받침대가 있어요. 그러면 삐에로 아저씨가 가장 왼쪽으로 갈 때는 받침점이 여기여야 됩니다. 무게 A입니다. 그리고 삐에로 아저씨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받침점도 같이 움직여서 여기가 받침점이 될 때까지만 아저씨가 올 수 있어요. 더 가면 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받침대가 아니고 받침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또는 여기. 알겠어? 이렇게 보는 게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키워드입니다. 받침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받침점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최대의 X는 받침점을 이거로 볼 때입니다. 맞아? 자, 이제 구해. 이제 구해. 저 B로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X의 크기는 받침점을 B에 놨을 때인 거죠. 글씨가 계속 겹쳐서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죠. 앞에다가 하시던지 A4 용지 드릴까요? 아니요. 네, 저 왠지 자, 1분 안에 해결하세요. 바다 분위기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네. 이해하지 않았는데. 뭐야?
제가 할게요. 받침점을 B의 위치에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로가 누르는 것도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막대기의 무게중심도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자, 받침점의 오른쪽에 있는 I만 시계 방향의 돌림임을 만드니까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면 돌림임 평형입니다. 그 중에서요, 시계 방향의 돌림임을 주고 있는 저 B로 아저씨는요,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3D인데 거기서 요만큼을 빼면 됩니다. 그게 받침점으로부터 아저씨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MG의 3D-X가 B로 아저씨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점 MG인데요. 얘는 받침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분의 1D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물체는 3mg인데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분의 1D입니다. 그래서 얘는 6mg, mg 다 날아가지 않아요? mg 다 날릴 수도 있죠. 날리고 가죠. 자, 그러면 6D-2X 더하기 2분의 1D는 얼마입니까? 2분의 3D입니다. 그러면 5D는 2X입니다. 맞죠? 그러면 X는 2분의 5D니까 2.5D만큼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B로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 거기에 있는 10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1페이지의 10번입니다. 해보세요. 이게 수능에서 허리를 줍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게 기본기본이잖아요. 이 8번은 8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이 빼주는데. 선생님 글씨 있을 것 같아요. 계산 실수만 안 하고. 맞아요. 거기 무게 중심점의 위치만 정확하게 잘 잡으면 돼요. 잠시만, 값이 음수로 나오는데요. 아니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 부등식. 이 계산이 뭐예요? 가장 왼쪽에 있을 때부터 가장 오른쪽에 올 때까지의 됐어. 이 X 범위니까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왼쪽에 있을 때는 받침점을 가장 왼쪽에 놓고 계산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왔을 때는 받침점을 오른쪽에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실전 이게 두께가 두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얘기해요. 질량. 네.
X로 나와요. 네. 쌤 맞아요? 틀렸을 것 같아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받침점을 A에 놨을 때와 B에 놨을 때. 맞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는 맞는데 하나 아닌가요? 맞아요. 네. 우와. 근데 그러면 받침점을 가장 왼쪽에 놨을 때 하나 더 구하셔야 되는데. 예. 여기요? 네. 얘가 가장 이쪽에 있을 때와 가장 이쪽에 있을 때. 그걸 말하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오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얘가 올 수 있는 부분은 받침점이 여기 올 때까지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가면 받침점이 여기 올 때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x 값을 양변별로 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13일이면 근데 이런 게 수능에 나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를 1분 안에 보셔야 돼요. 미친 것 같은데. 과거 가면 수능 안 볼 수 있죠. 안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보고 논술로 가는 거예요. 면접. 그럼 글 써야 돼. 네, 네.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쌤, 저 맞췄어요. 잠시만요. 네, 다 한 사람들은 9번도 해봐. 근데 이제 9번이 기분 이거는 개찔려요. 받침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책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 은호야. 그러면 제가 저희 들고 가면 되죠. 맞았어요. 이것도 더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들은 9번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요. 이거 가지고
사이의 거리가 3m입니다. 그건 다 아셨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x는 이거 이하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죠. 32. 32라는 숫자도 떴는데. 이거 맞아요? 3, 4, 12, 1, 4, 4, 30 맞아요. 52. 그리고 이거 4x. 맞아요. 이거 9, 1, 30, 1, 9. 네. 그리고 이거 빼면 31 맞죠? 32. 32? 점수. 32에서 1 더해주니까. 아, 22에서 이거 더하면 31 맞죠? 아, 네, 그럼 이거 4일이니까 4x니까. 그래서 이거 네, 그럼 답을 좀 보시죠. 이거는 답을 보세요. 답이 맞는지. 또 숫자가 가장 2분의 14. 야, 너 받침 좀 여기다 놓고 계산한 거잖아. 그래요? 여기다 놓고 계산한 거죠. 여기다 놓고 계산했어야지. 그러면은 L씩 줄여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거 얼마니? 여기까지 3.54. 여기도 0.54. 그건 모르겠어요. 9번 왜 1대1 아니에요? 자, 볼게요. 이거랑 똑같은 게 아까 받침대가 두 개 있는 뒤에서 문제푼 거 뭐랑 같냐면 6번이라고 할게요. 자, 44페이지 6번 문제가요. 41페이지 9번 문제랑 같습니다. 아니 그 받침대 2개 하나 없어서. 네, 그 받침대 두 개가 영희와 철수가 받치고 있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대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서 철수가 밀어 올리는 힘 F철, 영희가 밀어 올리는 힘 F0. 어디서 놓쳤는지 봐요. 자, 그리고 여기에 3kg짜리 물체 매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30. 그리고 막대기의 무게가 6kg니까 정확하게 가운데에 60N이 1.5m에 60N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고요. 어디서 놓쳤는지 봐 이 새끼야. 여기서 6kg 계산. 여기까지 지랄에 0.5m고요. 그렇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라서 힘의 평형 사용해야 되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90N의 힘이 철수와 영희가 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수 쪽을 받침점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철수의 힘을 없애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1.5 더하기 30 곱하기 2는 F 0이 곱하기 3이라는 뜻입니다. 90 더하기 60이 3F 0 150이니까 3 곱하기 50이네요. 0이 힘이 50이고 철수의 힘이 40이라는 뜻입니다. 맞아? 자, 놓친 거 빨리 찾아. 저 있습니다. 자, 안 보고 풀어야 돼요. 7번 보지 말고 푸세요. 7번 보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쌤, 저희 그러면 오늘 돌림님이 다시 숙제로 나가는 거예요? 빠져있는 문제는 풀어 오셔야 돼요. 영희야, 어디 고 왔냐? 왜 여기 있는 이쪽이야? 아니지. 돼요. 거기까지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물어봤던 40번에 40페이지에 4번.
40페이지에 4번만 하면 유형별로 보여드릴 것들을 다 본 겁니다. 자, 40페이지에 4번은 이거 실제로 여러분 자전거 바퀴 돌리는 체인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자전거 바퀴를 돌릴 때요. 거기 체인까지의 거리는 R제로고요. 페달까지의 거리는 R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그리기는 좀 어려운 그림이라서 거기 회전축이라고 하는 게 받침점이에요. 그리고 체인까지의 거리를 R제로, 페달까지의 거리를 R로 놓은 지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됐어?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페달을 F라는 힘으로 누르면 됐어? 그 힘에 의해서 여기 체인의 힘이 가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길이 B가요. 꼬맹아 이거 1대1하면 힘의 B는 얼마니? 2대1이죠. 됐어? 길이 B는 R0 대 R이지만 힘의 비리는 R 대 R0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체인으로 보시고 여기를 페달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체인과 페달에 해당되는 길이 비율은 R0 대 R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를 눌렀습니다. 얼마만큼 눌렀다고 거기에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페달이 움직인 거리를 S로 보면 얘는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이 거리를 X로 놓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이 B가 R0 대 R이면 거리도 X 대 S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체인이 움직인 거리는요 X값 구하는 거니까 X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S 곱하기 R분의 R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페달을 눌러주는 힘이 F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니? X. 요거 힘 구해보자고요. 길이 B가 1대2면 힘의 B는 거꾸로 2대1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힘의 B는 거꾸로 R 대 R0로 보는 게 맞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체인에 가해진 힘을 X라고 놓으면 페달에 가해진 힘은 F로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체인에 가해진 힘 X값이 얼마냐? 이런 거 묻는 거죠. 됐어? 그러면 X는요 F 곱하기 얼마입니까? R0분의 R입니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체인이 한 일이나 페달이 한 일이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아요? 체인에 가해진 힘은 이겁니다. F 곱하기 R0분의 R. 됐어? 그랬을 때 체인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면 S 곱하기 R분의 R0라서 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체인의 한 일은 FS고요. 페달이 한 일은 페달에 누르는 힘이 F고 페달이 움직인 거리가 S니까 이렇다고요. 같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네?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길이 비 확실히 잡으세요. 힘의 비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시잖아요. 체인하고 페달의 거리를 재보십시오. 그럼 내가 가하는 힘 중에 몇 배만큼이 체인에 가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자소서로 쓸 수 있어요. 맞죠? 다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도 자전거를 자소서 주제로 써서 합격한 아이가 한성하고 갔습니다. 영재 데뷔했다가 떨어진 친구인데 걔가 쓴 건 뭐냐면 체인을 쓴 게 아니고요. 자전거 보시면 자전거에서 이렇게 돼서 앞에 여기 손잡이하고 자전거의 바퀴 앞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나? 저거 맞아요? 자전거 그림 보면 새끼야. 저 체리 아니에요, 체리? 신기한 자전거에 앞바퀴가 있어요? 네, 없어. 자전거에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는 거 아니야? 자전거. 이렇게 있는 이걸 앞바퀴라 해요?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앞바퀴. 아, 자전거. 걔는 뭘 썼냐면요.
이거를 보시면요, 이 자전거가요, 실제로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자전거의 바퀴가요, 사실은 이 수선으로부터 이 각도를 이룹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바퀴의 자전거가 이렇게 달려 있지 않고, 됐어요? 네, 각도를 이룹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 이 각도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걔는 집에서 이 각도 없이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네, 집에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바퀴 달아서. 그래서 이거를요, 뒤에서 나무 판자로 이렇게 밀어봅니다. 그랬을 때 넘어질 때까지 안정도가 누가 더 크냐? 됐어? 그랬을 때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훨씬 더 안정도가 멀리 봅니다. 그러면 이 각도의 의미는 뭐냐? 이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래요. 와싸 천재다. 그냥 걔는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서 자전거 구조를 많이 보는데 이걸 많이 휘어져 있는 자전거도 있고요. 이 각도가 자전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각도 차이가 뭘까? 그래서 공부해서 한번 해본 친구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한 친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이 돌림힘이 도구의 근간이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힘이라고 하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자, 힘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힘으로 간단하게 5문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태가 주태가요. 갑자기요 이렇게 뜬금없이 누가 자, 아무것도 시작. 안 해. 이게 아니 심지어 돌림님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힘이에요. 그래서 돌림님 좀 자신 생겨. 설마 되는 지 너무 오래됐어요. 뭐가 있지? 이게 뭐죠? 자, 7분 안에 해결. 이번 오늘 아침에 풀었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빨리 하세요.
1분 줄게요. 시간 모자란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셨어요. 자, 다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을 준비. 자, 1번에 2, 2번은 mg 사인 세타, 3번에 1번은 35, 2번에 2, 4번에 4, 5번에 1, 2번에 3. 자, 5번은 두 문제로 세시는 거예요. 3번도요? 그래서 총 합쳐서 7문제가 됩니다. 3번이 자, 해볼게요. 맞은 개수 세시면 돼요. 하율이. 3번에 그 보기 두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네, 해요? 2개 세는 거예요. 3번을 두 문제로 세시면 돼요. 그래서 7문제입니다. 아, 몇 개? 6개. 6개. 은호, 6개. 수빈이, 태경이. 자, 그러면 틀린 거 확인할게요. 혹시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설명할 거. 3에 2. 3의 2번 보시면요. 2번이요. 자, 2번하고 3의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요. 2번은 아까도 유사한 문제 했었는데 힘의 합력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데. 어? 계산이 안 돼. 자, 그래서 힘의 합력 보시는 거니까 이제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집 방향으로부터 실을 잡아당긴 겁니다. 그래서 물체 여기 있는 거고요. 실로부터 잡아당긴 힘의 방향 F는 실과 90도를 이룬다고요. 그리고 물체의 중력 작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각도 세타라고 했을 때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여기서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제 이거 구해라고 했어요. 이 지점을 보시면 작용하는 힘이 3개입니다. 사람의 힘과 중력과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인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 힘의 합력이 0이면 이 중에서 2개의 힘의 합력을 구하면 나머지 하나와 힘의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가 똑같은 힘이 생겨야 정상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힘은요
중력이라는 힘하고요.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을 합한 거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이 평행이기 때문에 이 교차도 mg이고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이면 돼요. 됐어? 그럼 놓친 부분 뭔지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요거 구하면 힘의 크기 구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이게 사인입니다. 맞죠? 빗변의 길이가 mg니까 이 힘의 크기가 mg 사인 세타가 내가 원하는 이 힘의 크기 f라는 거예요. 어디서 놓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는 여기서 장력의 크기도 mg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각도 옆이니까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로도 장력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2번 보시면 수평면 위에 10kg짜리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외력과 마찰력 사이의 관계 그래프가 옆이랑 같다. 이랬습니다. 여기 10kg짜리 있고요. 내가 잡아당기면 물체는 마찰력 작용할 겁니다.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인데 거기 다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를 50N의 힘으로 당겼을 때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50N의 힘으로 당길 때 첫 번째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판단하려면 이 아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을 주면 가는 겁니다.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이 40이기 때문에 50으로 당기면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그 순간부터 마찰력은 무슨 마찰력만 작용하는 줄 아세요? 운동 마찰력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40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아니고요. 가는 그 순간부터는 운동 마찰력 30N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짜임이 몇 뉴턴이 되겠습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20N이 알짜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알짜임을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운동 마찰력. 쌤. 네. 혹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에요? 항상? 네. 아 그럼 저 맞았어요. 자, 그러면 20N이고 10kg로 계산을 하시면 가속도가 2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문제라서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계산할 때 마찰력으로 운동 마찰력 작용한다고 놓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그걸 놓고 계산하는 건 없어. 최대 정지 마찰력은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삼는 거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4번, 5번에서 질문해봐. 4번. 자, 4번이요. 솔직히 5번에 1번쯤에 빨리. 자, 4번 보시면요. 4번은 이렇게 책상면 위에 고정도르래를 이용해서 마찰이 없는 면에 3kg짜리 물체를 놓을 거고요. 2kg짜리 물체 대롱대롱 매달릴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요. 당연히 이 물체는 20N의 힘으로 이 물체는 30N의 힘으로 당길 건데 책상면 위에 있는 물체는요.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만큼 물체는 바닥을 누르겠죠. 그럼 그거의 반작용으로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 똑같은 크기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는 운동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움직일 때 전체 사용되는 알짜임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 20이 전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으로 내려가고 얘는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이거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나오죠. 그러면 20N의 힘으로 당긴 건 2kg가 아니고 전체를 당겼으니까 5kg야 수빈아. 맞아? 그래서 5kg로 계산하시면 가속도는 4m/세트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림과 같이 책상면 위에 어떤 물체를 놔뒀을 때요. 상호작용하는 힘인데요. 이때 1번 힘의 평형은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함량을 0 만들 수 있는 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인지 아세요? 누구한테? 물체, 동그라미. 니은은요? 물체한테요. 됐어? 자, 기억은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을 나타낸 거고요. 니은은요. 책상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을 나타낸 거니까 이 둘의 합력이 0이라서 이 둘의 관계가 힘의 평형 관계예요. 알겠어? 이렇게 실제로 화살표 그려보시는 게 낫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책상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니까 이거는 됐어. 책상이 이렇게 있을 때요 책상이 땅바닥을 누르는 힘이니까 이거는 땅이 받는 힘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은 물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받는 힘이니까 이게 리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물체가 책상면을 누르는 힘은 이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다 그려보시는 게 함량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려보시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거 확인했는데 맞은 개수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30분까지 돼서 30분 동안 선생님하고 오늘 진도 나갑니다. 진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가죠.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이제 물체 운동이고요. 빠져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이 잘 나옵니다. 문제 많이 푸는 게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물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셔야 되는 거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이 확실해야 실력이 쌓아집니다. 그러면 A4 용지 드릴 테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무릎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결국은 힘하고 운동입니다. 무릎은요 초급은 전기 파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역학보다 전기가 많이 나와요. 중급은 역학이 많이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어떤 단계를 보느냐에 따라 비중이 다릅니다. 초급은 좀 쉽게 나와야 되니까 역학을 낼 수가 없어요. 됐어? 중급은 어렵게 내도 되니까 역학이 많이 나옵니다. 역학이 몇 개나 나오느냐에 따라 물리는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역학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힘에 따른 물체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리원을 다 하셨으니까 물체의 운동성을 보면 물체의 운동성은요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물체가 있다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는 물체도 있겠죠. 됐어?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면 시간에 따라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정지된 물체가 아니고 운동하는 물체야. 자, 운동하는 물체에도 두 개가 있는 거 아세요? 맨 처음에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2kg짜리 물체가 있어. 근데 얘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 두 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 이거 무슨 말이야?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 저 아이 뭐 하는 거야? 네,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운동의 종류에는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라는 게 있고 그 운동 상태가 뭐냐면 빠르기와 방향인데 우리가 보는 운동의 종류는 저거 변해 안 변해? 이게 핵심인 거야. 빠르기가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 알겠어? 물리에서의 관심은 변해 안 변해? 이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물체가 가는 동안 안 변해요. 이렇게 안 변하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됐어? 등속이라는 건 속력의 줄임말이에요. 속력이 같다. 그러니까 빠르기가 같고 직선이라는 건 방향이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둘을 합해서 속도라고 부르면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갖는 말이잖아요. 됐어?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근데 뭔가가 변하는 운동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네, 뭔가가 바뀌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단어를 알지 말고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등속도라는 건 안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속도는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꼬맹아 나는 거꾸로 물어볼게. 얘 왜 안 바뀌어? 원인은 뭘 것 같아? 그렇죠. 이제 되는 거예요. 물체가 운동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한다. 됐어? 시험에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이 단어 안 나오겠죠? 그냥 등속도 운동해. 그럼 너는 안 바뀌었으니까 I자임이 0이야.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얘는 I자임이 0일 거야. 됐어? 근데 얘는 변해. 변하는 운동은 뭡니까?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됐어? 그 힘을 받은 양과 변화량은 반드시 뭐하다고 배웠습니까? 비례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힘을 받았다면 변화량인 가속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개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꼬매가 가속도를 주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힘을 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가속도야. 됐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 F는 뭡니까? MA예요. 힘을 주면 가속도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됐어?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를 알면 질량 어떻게 알아? 아니 힘 어떻게 알아요? 질량 곱하면 알짜임 나와요. 근데 너네 아시죠? 가속도는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입니다. 얘 방향 누가 결정했을까? 힘 방향입니다.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가요 속력이요 3의 빠르기가 됐어요. 들어보세요.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 반대다? 같다. 가속도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까? 힘 방향이니까. 그죠? 물체가 가는데 빨라지려면 가는 방향으로 힘 줘야 되죠? 그러니까 물체는요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됐어? 근데 얘가 가다가 속력이 1이 됐어요. 속도가 줄었구나. 그러면 힘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받았을 거니까 이럴 때는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뭐하다? 반대다. 그러면 얘는 속도 방향이 플러스면 가속도 방향은 뭐였다?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물리원을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있어? 이거 묻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 운동과 변하지 않는 운동을 단지 가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야? 우리 초딩 아니잖아요. 용어 외우는 게 아니야. 그 용어의 의미 기억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운동이 있는데 선생님 또 하죠. 그 중에서 변하는데 꼬매가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 있었어. 뭐냐?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이 있었고 하나 더 있었던 거 알아? 연직상반 운동이 있어. 자유낙하 운동과 연직상반 운동은 빠르기만 바뀌지 방향은 안 바뀌어. 그럼 변했대. 뭐 받고 있다는 거야? 힘 받고 있다는 거야. 됐어? 무슨 힘 받아? 근데 잘 봐. 중력 이 방향이야.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하니까? 그러니까 빨라진 거야. 1초에 얼마씩 빨라져야 돼? 중력 가속도만큼씩 빨라져야 돼. 10씩. 자, 얘는요. 운동 방향과 받는 힘의 방향이 뭐예요? 반대잖아요. 그럼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요. 1초에 얼마씩 느려져요? 10씩 느려져요. 그러면 내가 얘를 20으로 던졌다고 쳐요. 몇 초 동안 올라갈까요? 얘는 무조건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초 걸리겠어요? 2초 걸려요. 이렇게 나와줘야죠. 이해가 됐다면. 됐어?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꼬매가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자,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은요. 보시는 것처럼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빠르기만 바뀝니다. 그 둘을 합해서 우린 무슨 방향이라고 합니까? 날아간 방향. 알겠어요? 이 둘을 합해서 날아간 방향이라고 물리에서는 용어로 표현하자. 약속한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빠르기만 바뀌려면 운동 방향과 날아간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야죠. 뭐지?
선생님은 이거 영상 찍는 거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우와. 우와. 쌤, 저 시계 돌림. 돌림임. 배운 거 아무데나 막 써먹어. 괜찮아. 돈 주고 배운 건데. 자, 그럼 꼬맹아. 방향만 바뀌는 운동에 뭐 있다 그랬어? 노원. 그렇죠. 등속 원운동. 그러면 너 등속 원운동을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얘 방향만 바뀌어. 그럼 바뀌잖아.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어요. 어떤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요. 뺑글뺑글 일정한 빠르기로 던지는 돌리는 걸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됐어? 근데 얘는 뭐가 바뀌니? 방향만 바뀌어요. 힘을 주는데 방향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힘을 주는 걸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과 수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인데? 곡선에서는 무조건 그 지점의 접선 방향이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에요.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와도 접선 방향이고요. 여기에 왔어도 접선 방향이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못 갔단 말이야. 힘 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았냐면 운동 방향과 무조건 90도 되는 방향으로 받은 거야. 운동 방향과 무조건 90도 되는 방향으로 받은 거야. 운동 방향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받았는데 그 방향이 모두 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얘는 이 힘에 이름이 있어. 뭐라고 하니? 그렇죠. 저 힘을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부의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운동 하는 아이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방향만 바뀌는데 이 수직한 방향 작용하는 그 힘의 이름을 구심력이라고 하죠. 요즘 한참 나오니까 결과만 얘기할 거예요. 유도하는 과정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됐어? 이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R이고요. 질량이 M이고요. 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V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얘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면 그 속도로 계속 돌 수 있냐? 그게 바로 구심력이거든요. 그 구심력을 구하는 식이 됐어?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니?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지. 구심력 구하는 식은 r분의 mv 제곱이야. 알겠어? 구심력 구하는 식이 r분의 mv 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반지름의 거리가 2고요. 이 물체는 2kg짜리고요. 얘는 10의 빠르기로 돌고 있어요. 그러려면 얼마의 힘 줘야 돼? 됐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됐어? 얘는 2분의 반지름 분해예요. 반지름 제곱 아니야. r분해야. 됐어? mv 제곱이에요. 2 곱하기 100. 그래서 얘는 얼마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야 돼? 100N의 힘으로 당겨야 이짓이 돼. 됐어? 그러면 지금보다 질량이 2배 커지면 그래도 같은 속력으로 던지려면 힘이 몇 배 커져야 돼? 질량이 2배 커지면 힘도 몇 배? 2배 커져야 돼. 속력을 2배 빠르게 하려면? 그렇죠. 반지름이 2배 길어지면 힘은 2분의 1로 줄이면 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만큼의 구심력이 작용해서 얘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운동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있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지만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이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포물선 운동하고 뭐가 있습니까? 진자 운동이 있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 바닥에서 물체를 똑바로 던지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던졌다가 내려가는 거죠. 자, 이때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 항상 그래? 아니야. 이건 공기저항 없을 때만 그래. 공기저항이 있어서 바람이 분다고 쳐.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자, 그럼 얘는 포물선 운동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대칭이 아니야.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얘 이렇게 가.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공기저항이 없을 때만 배우기 때문에 완벽 대칭도 쓰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 얘는 공기저항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아직은 공기저항이 있는 상태를 배울 때가 아니거든요. 이건 과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대칭이구나. 그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이때요. 이 공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방향이 올라갔다 내려가 변해. 빠르기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느려졌다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빨라진 거잖아. 다 바뀌는 거 맞아.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일까 아닐까? 뭘 보고 판단하니야. 느낌이 아니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거 등가속도 운동 맞아?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가속도가 일정하니 안 하니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가속도를 어떻게 구한다고? A는 M분의 F.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등가속도 운동이 물어보면 대답을 왜 못해? 헛 배웠다는 얘기잖아. 등가속도 운동인지 보려면 가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안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고 가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었는지를 판단하면 되잖아. 왜 그 판단을 안 하고 이걸 봐? 그걸 판단해야죠.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니? 그렇죠. 얘 날아갈 때 무슨 힘 받니? 그래요. 중력 받아요. 방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일단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크기가 바뀌었는지 봐야죠. 여기 질량 M이요. 날아가는 동안 쪼개집니까? 아닙니다. 질량 일정합니다.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뭡니까? mg라고 하는 중력입니다. 바뀐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등가속도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됐어? 등가속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물체가 가는 동안 받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바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럼 꼬매가 너네가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라고 그랬어. 올라가는 건 연지상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공 던지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야.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다 보는 걸 연지운동이라고 해.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연지운동은 등가속도니? 판단해봐 수빈아. 뭐 보라고 그랬어? 그렇죠. 무슨 힘 받아요? 어느 방향으로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받는 중력과 내려갈 때 받는 중력의 방향과 크기가 바뀌었는지 보시면 돼요. 그럼 등가속도예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됐어? 올라갈 때도 이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요. 내려갈 때도 이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얘는 운동하는 동안 한 번도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야. 이거 등가속도야. 알겠어? 또요. 진자 운동이 있어요. 진자 운동이라는 것도요. 여기에 이렇게 줄을 매달았어. 얘 끌고 올라가. 여기에 있어. 요거 A 지점이야.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왔다리 갔다리 이거 할 거야. 됐지? 그랬을 때 꼬매가 여기 있을 때 무슨 힘 받아? 그렇죠. 멋져요. 얘 이 지점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mg와 장력이라는 힘을 받으면 진짜 힘은 뭐야? 그렇죠.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손을 놓으면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내려올수록 속도가 뭐해지니? 그러면 요 길이를 2m라고 하고 이 각도를 30도라고 하고 이 속도 얼마인지 구해. 너네 나한테 새로운 걸 절대 배우지 않아. 너네 물리원에서 다 배웠고 중학교 때 다 배웠어. 그냥 조합해주는 거 뿐이야. 여기서 속도 구해봐. 빨라질 때는 이거 구할 수 있어 너네. 작은 공식사. 아니야. 이건 중3 배우고 싶은 거예요. 중3 배우고. 그 역학적 에너지 그.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만 하면 돼요.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를 여기다 안 집어넣은 거예요. 얘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높은 곳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걸 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낙하한 높이, 이 높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구해요 빨리.
왜니? 몇 미터니? 2 마이너스 루트 3. 호ben아, 이 길이가 2m라 그러지. 그러면 이 실의 길이도 2m이지. 뭔? 아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의 길이가 바뀌겠어? 아, 와 진짜 이 띠먹이 새끼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 정신 안 차리냐? 그러면 이거 잘랐을 때 요건 얼마냐 이거?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될 거잖아. G는 10으로 계산해요? 네, 중력가속도 15로 했어요. 똑똑하세요. 이거 얼마냐? 이거 피타지? 요 길이 얼마야? 루트 3. 지랄. 아니에요. 2루트는 아니. 아 이거 얼마로 가야 돼? 루트 3으로 보는구나. 이거 60도로 가자. 안 되겠다. 너네 루트 3 계산 못 하잖아. 60도로 가자. 네. 이거 1이죠. 아 선생님. 맞나? 맞죠. 그죠? 저 유선이 비슷. 아 예.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 높이도 1입니다. 이거 높이가 됐어요. 이 길이가 2m니까. 낙하거리가 1m예요. 돼요? 그럼 이제 속력 구할 수 있죠. 됐어. 여기에서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 높이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낙하하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 되는 거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만큼만 빨라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속력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여기서 속도 물어봤으니까 이거 지워놓고요. 됐어. 숫자 넣고 계산하는 거 하수입니다. 하수. 어차피 지워지는데 그걸 숫자를 왜 넣었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수능 문제 1분에 풀 수 있는 건 고수의 알고로 푸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물리를 문자 계산하는 거야. 쓸데없는 숫자 안 내려고. 그러면 속도는요. V 부르세요. 얼마입니까? 루트 2, G, H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됐을 때 이때 생기는 속도는 V는 루트 2GH로 계산하면 된대요. 그러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 높이 얼마라고? 1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 얼마니까 2루트 5에서 빠르고 진행하겠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여기서 속력이 제일 빨라. 그럼 여기에 왔어. 왜 안 멈춰? 얘 왜 가? 왜 가냐고. 힘이 접선에 힘을 안 받았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속도가 여기 됐죠. 근데 왜 안 멈추고 그냥 갈까? 관성이죠. 무슨 관성이야? 운동 관성이에요. 너무 속도가 빨라 못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운동 가속 때문에 확 지나가는 거야. 됐죠? 근데 얘가 일로 못 가고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어디까지만 가는 줄 아세요? 다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갑니까? 위치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까지. 그 저기까지가 몇 미터인데요? 1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이 대칭인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알았어. 책가방 싸야 되는 사람들은 싸시면 되고요. 여기에 왔을 때 질량이 됐어. 여기서 작용하는 힘 뭡니까? 여기서 여기 뭡니까? 네, 장력하고 중력이니까 합력 구해보세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이죠. 얘 등가속도가 아닐까? 얘 왔다리 갔다리 해요. 등가속도가 아닐까? 맞아요. 등가속도가 아닐까? 맞을까? 힘이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네, 얘 등가속도 아니죠. 아, 여기서 힘 방향이 이 방향인데 여기 힘 방향이 아닙니다. 알짜 힘으로. 가속도는 뭐가 알짜입니다.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저 5가지 이름 중에 등가속도 아닌 애가 2개 있습니다. 진장도 말고 무슨 거습니까? 무슨 원호동이죠. 96 방향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이 2개가 등가속도가 아니야. 네, 이런 거야. 됐죠? 차 타는 사람 한 명입니까? 맞아요? 네. 지금 자전거 타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가 보여? 이게 물리를 생각하는 패턴이야.
공식 외우는 거 의미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너네요 과거 면접에 가서요 이 값 얼마야? 그거 틀렸어. 근데 이 값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속도가 느려서 걱정이에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신에 생각하는 방법이 논리적인 아이들이 붙는 거야.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이런 식으로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맞죠? 근데 안 변하는 운동은 그 물체가 받은 알짜임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해. 가속도를 만드는 건 알짜임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날 알짜임 미친 듯이 구했던 거야. 알겠어? 물체를 변화시키는 거 알짜임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힘만큼 변하는 거야. 됐죠? 그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고 힘의 크기가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요. 내가 과학이라는 건 모내가 아니고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내 맘대로 나는 얘한테 빠르기만 바뀌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그죠. 난 방향만 바뀌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때 그냥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운동 방향과 힘 사이의 관계를 이해했냐는 거야. 되겠어?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야. 선생님은 어렸을 때 물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했던 과목인데요. 너네들이 물리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재밌어 하면 잘해지는 거. 재밌어요. 네, 그러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리고 핵심은 포물선이야. 됐어? 근데 이 포물선 운동이 새롭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금 니년이 저거 돌려놨지? 아니 이걸 눌러봤어. 아니 제가 5분 더 빨리 그렇게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잘못해놨네요. 자, 이 포물선 운동은요. 어떤 운동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까 드린 A4 용지에다가요. 지금 포물선을 갈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속도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면 등가속도니? 어떤 애들이 등가속도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등가속도는요. 말 그대로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게 등가속도야. 처음 속도가 없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고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고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속도야. 근데 속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속도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어. 이거 등가속도니? 아니야. 일정한 변화를 가져야 돼.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됐어? 그래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모든 그래프에는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다. 기억나니? 이때 그래프에 기울기에 숨어있는 거 어떻게 본다고 했어?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의 의미가 숨어있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속도니까 속도 변화량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가 숨어있는 거야.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의 면적에 뭐가 숨어있다면 그 면적의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그래프에서의 면적은요 무조건 우리 면적이니까 넓이잖아요. 넓이의 기본은 가로 곱하기 뭡니까? 세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X축과 Y축을 곱한 값이 면적에 숨어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얘는 X축과 Y축이 뭐냐면 속도와 시간이거든요. 속도에다 시간 곱하면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그쵸. 그래서 이 면적이 거리라고요. 알겠어? 모든 그래프는 다 이렇게 봐요. 그래프의 N은 숨을 수 있는 곳이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거든요. 됐죠? 그럼 보면은 너네 요번에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요. 시간이고 여기가 거리라고 치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숨어있는 건 뭘까? 시간분의 거리 변화량. 뭡니까? 속력이죠. 그래서 얘는 속력이 숨어있는 건데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 중에 누가 큽니까? 컸죠.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거리 변화량이니까 속력입니다. 그렇죠?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비교해 보세요. 1초일 때는 기울기가 요만큼이에요. 접선 기울기 보는 거잖아요. 2초일 때는 이만큼이에요. 얘는 속도가 점점 뭐해집니까? 빨라지는 얘가 등가속도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시간 거리로 그린 거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렇게요. 모든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고 그걸 분석할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래서 너 가속도의 뜻을 진짜로 알고 있는 거 맞아? 2m/s 제곱 한국말은 무슨 뜻이야? 1초에 속력이 20 빨라져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1초에 속력이 20 빨라진다는 얘기는 얘는 2초 뒤라면 속력이 얼마 증가해야 되니? 4 증가해야 돼. 속력이 6 증가하려면 몇 초 걸려야 되니? 3초 걸려야 돼. 어떻게 알았어? 속력 변화량은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만큼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래요. 이해되겠어요? 그걸 네가 머릿속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t초 동안의 속도는 이만큼 증가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AT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t초가 지난 후에 나중 속도가 얼마니? 이게 문제잖아요. t초가 지나고 나서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나고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늘어나는 양을 더하면 된다. 이게 등가속도 공식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 AT라는 거의 정체가 속도 증가량이라는 얘기였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거리 구하세요. 이게 등가속도 공식이잖아요. 강거리는 넓이 구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하면 된다 그랬어요. 맞아? 그러면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등가속도 공식인데 이거 사각형 넓이를 여기는 문자로 표현해봐. 뭐니? 그렇죠. V제로 T겠죠. 여기 T고 여기 V제로니까. 그럼 삼각형 넓이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 뭐겠습니까? 2분의 1 AT 제곱.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이야. 그렇게 외웠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건 맞는데 여기까지 2초 걸렸는지 3초 걸렸는지 시간을 가르쳐주면 얘 아니면 얘 쓰면 돼. 근데 시간을 안 가르쳐줘. 이물체가 떨어졌어. 20m 떨어졌어. 여기에 닿은 속력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요. 떨어질 때 몇 초 걸리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거리를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안 가르쳐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걸 시간으로 정리합니다. t는 a분의 v-v제로. 그래서 이걸 여기 t 항에다 집어넣으면 t가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의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만 여러분들이 간거리를 구할 때 굳이 이렇게 사각형 넓이에다 삼각형 넓이를 더하는 병신 같은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반으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여기 튀어나온 삼각형이 여기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얘하고 얘 높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잘라야 이삼각형 넓이와 이삼각형 넓이가 같으니까 그걸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속력이 2고요. 얘가 속력이 8이라고 치자. 그럼 얘 평균 속도가 얼마니? 얼마야? 5예요.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는 거니까. 이거 평균 속도 5라고요. 그러면 5라는 빠르기로 2초 동안 갔대요. 간거리가 얼마냐고요? 10이라고요.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 더하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다고요. 됐어?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 구해서 그걸로 사각형 넓이 구하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간거리를 구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죠.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물리원에서 하고 와서 해야 되는데 됐어? 다행히도 오늘 시간이 남아서 해드린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